안녕하세요. 금요일의 라이브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는 권현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승급을 했어요. 그래서 승급 축하 시간이 있었는데요. 오늘 방송 시작하시면서 승급 축하 영상 같이 보셨는데요. 여기 지금 채팅창에 감동, 뭉클하네요, 눈물 나요. 이런 글 많이 남겨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 제 스토리를 또는 제 이야기를 이렇게 쓸 때 쓰면서도 울컥울컥 할 때가 있거든요.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어떻게 그 자리에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하는데 저도 어떻게 지나왔을까 생각하면서 나름 기특하고 그리고 울컥할 때가 많답니다. 지난주 승급식 할 때는 저희 남편분께서 스피치를 해주셨는데, 공통점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공통점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성공하는 사람들 중에 공통점 세 가지 기억나세요? 첫 번째가, 어, 귀가 시간이 늦다. 두 번째가, 전화 연락을 잘 안 받는다. 세 번째가, 세 번째 뭐였지? 점점 더 예뻐진다. 누군가와 사랑에 빠진 것처럼 점점 상태가 좋아진다는 얘기를 저희 남편이 했었는데, 그러면서 저희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말 사랑에 빠졌더라고. 유사나와 사랑에 빠져서 점점점 예뻐지는 거더라고 얘기하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 내가 그랬었구나.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구나. 아, 진짜 내일도 사랑하고 또 열심히 했구나.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됐었습니다. 아, 네, 다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요. 금요일인데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다들? 저는 오늘 이게 가을 날씨잖아요. 가을 날씨인데, 낙엽이 비가 와서 다 떨어지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일하시는 파트너 사장님과 함께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 거기에 이제 그 하늘공원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가을도 만끽하고 갈 때도 보고 이러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계절이 바뀌는 걸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 오늘 좀 좋았던 날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궁금한 걸 풀어주시면 제가 또 제 나름의 지금 막 승급하고 기분 좋고 또 기운 좋을 때니까 또 여러분들 좋은 메시지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서혜진 리더님. 네, 금요일 기다리셨어요? 감사합니다. 맞아, 우리 혜진 리더님이 다이아진으로 돼 있어서 제가 서혜진 리더님이시구나. 네, 기억할게요. 도전의 시작은 바로 내게 송미수더님 역시 유사나 연예인. 네. 최정아 리더님, 이번 주에 우리 최정아 리더님 오늘 마감으로 또 새로운 뉴 골드 디렉터 되셨을 텐데,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너무 기다렸어요. 자, 자, 다시 봐도 뭉클해요. 자, 박석기 리더님 어서오세요. 네. 석님 잘 계시죠? 자, 그 감동이라고 많이 해주시는데 그런 것 같아요. 지나온 시간을 아시니까 감동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겪어내고 감당하고 그리고 그걸 해냈던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런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다. 내가 얼마나 멋있는 존재로서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얼마나 해낼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본인의 가능성을 이 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승급 감사합니다. 네. 이 승급을 한다는 것 자체도 저한테는 도전이거든요. 내가 그 자리에 안주할 수도 있고, 또 누릴 수도 있고, 그리고 멈춰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그 한 자리에서 조금 더 내가 성장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조금 더 노력을 하고 더 많은 애를 쓰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자리에 가 있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제이리나님 어서오세요. 자. 삶으로 만든 역사 이야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은 힘들만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나와서 내가 힘들었던 것들을 내가 온전히 내 몸으로 기억하고 또 내가 알고 있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누구한테 이야기해도 또는 또 제가 어느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도 제 가슴 깊이 제 경험으로 드릴 수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지금 과정에 겪는 걸 다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즐겁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정말 내가 이렇게 멋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되실 겁니다. 네, 이건 장담해요, 제가.
전화 안 받는다, 이뻐진다. 네. 저 오늘 좀 많이 부었어요, 얼굴이. 눈이 지금 쌍꺼풀이 막 두 개, 세 개 막 지는데, 눈 이상하게 보일까봐 막 아이라인 막 이렇게 막 그렸는데 모르겠네요. 어떻게 될지. 라디오 방송 같아요. DJ 권, 네, 방문혜님 안녕하세요. 신랑 이번 주에 독박 육아입니다. 그래도 금요라방을 보면 위안 삼고 있습니다. 아프지 않은, 가족이 아프지 않은 게 제일 좋은 건데, 이번 주긴 신랑분도 힘드실 거예요. 독박 육아이신 우리 방문혜님도 유경 씨는 힘드시겠지만, 네. 안 아프시고 빨리 태어날 수 있도록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매장 정리하셨군요. 이제 올인해야 됩니다. 이게요, 부업으로 시작을 하셨던 분들이 전업을 할 때 마음이 사실 조금 불안하고, 많은 만감이 교차하거든요. 저도 부업을 했다가 전업으로 전향했던 시점이 있었어요. 많은 분이 질문을 하실 때 어떤 질문을 많이 하셨냐면, 언제, 어느 시점에 제가 전업으로 전향하면 좋을까요? 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바로 전업하면 제가 일이 더 잘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사실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어느 정도 이 일에 대한 맥과 또 방향성 여러 가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업은 조금 무모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부업으로 기본적인 것들을 경험하고 또 알아가신 다음에 전업으로 전향하시는 권해드리고요. 전업을 전향하셨다 그러면 정말 말 그대로 이게 내 업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 뜨면서 눈 감을 때까지 나의 먹고 살 수 있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업이기 때문에 계속 여기에 집중하고 몰입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미팅하는 시간도 물론 많이 보냈지만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고민했고 특히나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게 굉장히 얕았으니까 그걸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노력하고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석희 리더님한테는 공부하는 시간, 전문성을 기르는 시간도 무척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게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업에 전업하시는 분들 힘내시고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얼마나 집중을 갖고 있냐, 내 비즈니스에 얼마나 비즈니스 시간을 밀도 있게 쓰느냐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성패를 좌우합니다. 네. 네, 부채사님 어서오세요. 네. 박재리더님. 저는 저희 신랑뿐만 아니라 파트너들 신랑한테 꼭 들려주려고 한대요. 이게 저희 신랑 반대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봤더니 함께 보낸 시간의 구력이 쌓이다 보니까 똑같이 10년을 겪어내다 보니까 지금은 누구보다 이렇게 관망하는 자세로 제3자의 눈으로 또는 조금 더 객관적인 눈으로 제가 하고 있는 일과 저에 대해서 많은 조언과 평가를 해줄 수 있는 조력자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신랑은 반대하는 신랑도 해봤고 또 말 그대로 그냥 지켜보고 협업하는 신랑도 해봤고 지금 누리는 신랑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꼭 우리 남자분들 신랑분들께 저희 신랑 이야기도 풀스토리를 한번 들려드릴 수 있도록 게스트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자 지금 독박인데 애들 팽개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애들 팽개치고 라방 들으시면 안 되고요. 애들 돌보시면서 같이 이렇대요. 제 강의를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 아이들이 권현진이 누구냐고 자꾸 제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는 아이들에게 유명해지는 것도 괜찮으니까 같이 들으셔도 조기 교육한다고 생각하시고 같이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송민시더님. 유산아 시작하고 드레스 입을 일이 많아지셨잖아요. 드레스 입고 헤어 메이크업 받을 때마다 어떤 감회가 드시는지 궁금해요. 이게요, 사람이 꾸미면 자기 자신의 모습이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벌써 몇 번의 드레스를 입었고 몇 번의 승급식을 했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새로운 여자로서 새로운 제 모습을 보는 것도 너무 좋기도 하고, 특히 저는 드레스 입고 헤어하고 이런 것도 물론 그렇지만 무대에 쓴다는 것만큼 떨리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인생을 살지만 주인공을 사는 순간이 많지 않고, 내가 어떤 일을 하지만 그 일로서 온전히 인정받는 순간이 많지 않은데, 이 일하면서 그 드레스를 입고 어떤 좋은 모습을 무대에 쓴다는 건 나라는 존재를 확인받고 인정받는 시간이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떨리고 또는 뿌듯한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쓸 때 부끄럽지 않게끔 많이 하려고 애를 쓰는 거고 또 그 자리에 서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지 고민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막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얘기를 해드릴까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지만 그냥 제 이야기 살아있는 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저도 가장 당당하고 또 저 또한 가장 진솔한 모습으로 여러분과 대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많이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드레스 입을 때마다 제일 신경 쓰이는 거는 내가 살이 좀 쪘구나 이런 느낌에 핏이 안 맞으면 반성하는 시간 뭐 그런 게 제 소감입니다. 그리고 화장이 좀 잘 받았다 그러면 기분 좋은 거? 네. 네. 신랑한테 밤에 들려주셨어요. 집중되게. 오케이. 10년 버티면 자유로운 상황. 그렇죠. 남편들한테도 감당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희망과 비전이 있어야 감당하십니다. 너 승급하고 너 잘 되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라고 생각이 들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루는 모든 것들이 배우자의 공으로 돌리시고 그 모든 걸 함께 누릴 날을 선명하게 서로 상상하시면서 협력하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동업자로 만들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열정이 식었을 때 어떻게 끌어올려줘야 할까요? 혹시라도 부담스러워 할까봐 조심스러운데 어떻게 다가가는 게 좋을까요? 이게 항상 열정이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이. 그러면 미쳤다 그래. 그러니까 열정이 식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식을 수 있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뜨거울 수 없으니 지금은 호흡을 고르고 다시 불타오를 수 있는 준비 기간이라고 얘기해 주시고, 근데 그게 너무 오래 걸리면 다시 우리 발화점까지 끌어올릴 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잠깐 멈추고 쉬는 건 괜찮지만, 뜨겁게 더 활발 타오를 수 있으려고 하면 그 워밍업 시간이 길지 않도록 다시 한번 본인의 본연의 모습을 좀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짧은 시간 안에 충전하자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장 열정적이었을 때, 말이 왜 씹힐까요? 자, 가장 열정적이었을 때 순간을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제가 가끔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저는 우리 그 어떤 꿈판 발표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보물지도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서 목표 설정하면서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는 그런 발표했을 때 그분들의 사진을 찍어놔요. 꿈판과 함께. 그런 다음에 그분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자기 인생의 보물지도를 다시 상기시켜주는 일도 많이 하고요. 또는 승급식 했을 때 승급 무대 인정 사진을 제가 찍어뒀다가 그분이 조금 동기부여 떨어지고 조금 본인의 모습을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지게 계실 때는 이렇게 멋진 사람이었다는 모습을 계속 상기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열정이라고 하는 건 인정받을 때 더 많은 것들이 살아나요. 못한다 하면 더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장 잘하는 강점이나 이런 걸 많이 칭찬해 주면서 끌어올리기도 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사람이 조금 처지면 내가 더 텐션을 높여서 만나요. 그래야지만이 열정은 전염되거든요. 그래서 전염시킬 수 있는 그런 불씨가 돼서 만나야 합니다. 같이 처지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전파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이다. 요즘은 교육받고 공부하면서 더 어려워지는 느낌입니다. 그게 그렇다고요. 알미라고 하는 게 알면 알수록 더 그 지식적인 갈망도 생기고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에 못 모를 때는 뭐 이거 그냥 좋은 거 전달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었다가 더 체계적이고 더 전문적이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 일이 생각보다 어렵구나. 종합문화예술이네 막 이러면서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관점이 생기신 거야. 이 일이 단순하게 물건을 전달하고 셀링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정말 멋지고 훌륭한 리더가 되는 일이고, 내가 정말 멋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이고, 내가 정말 많은 사람과 교류하고 관계하는 일이라는 걸 깨달아가는 순간 그 안에서 필요한 것들이 뭔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보이기 시작하면 그걸 어려움으로 생각하지 말고 보이는 것들을 바로바로 내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공부하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 순간, 뭔가 인지되는 순간에 받아들이는 스스로의 관점에 따라서 발전적인 게 달라져요. 이게 알면서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이거 이렇게 하는 일이었어요. 라고 알면서도 그냥 피하고 회피하려고 하시는 분들, 뒤로 물러나시는 분들은 절대로 그 문제를 피할 수 없다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는 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내가 그런 게 생기면 바로 해결할 수 있게끔 감당해 보시라고 도피 금지 네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죠. 벼랑 끝이라고 생각하고 달려들어요. 그렇죠. 나를 이게 일이라고 하는 게
제가 많은 동기부여 책이나 영상이나 이런 걸 많이 봐왔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간절함이 답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간절함에 대한 얘기가 절실함에 대한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이 간절한 상황이나 절실한 상황에 접해 있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권현진이 왜 빨리 그런 성장에 또는 성공의 자리에 올랐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간절함이나 또는 절박함이 어떤 생각을 하거나 마음을 먹는 게 아니라 삶이나 생활이나 어떤 상황적인 것들이 이미 그 공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뭐 꿈과 목표 설정이라든지 결단 이런 과정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닥치는 대로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상황에 나를 놓게 만들지 또는 아직 간절하지 않아 나는 절실한 게 없어라고 생각이 들면 내가 나를 깰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거나 나를 꺼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본인이 가장 최악의 상황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아직 만나지 않았지만 혹시 내가 나태해지거나 혹시 내가 좌절하면 만날 수 있는 인생의 실패자의 모습을 선명하게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드실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삶이라는 걸 살면서 역할적인 거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게 있거든요. 좋은 부모, 좋은 딸, 그리고 좋은 배우자로서의 모습을 갖추려고 해도 경제적인 능력은 무엇보다 필요하고 또 안정감 있는 삶에 있어서도 돈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때를 상상해 보는 거예요. 아이들 둘을 키우고 있는데 내가 1인당 3억 9,800만 원이 없다. 그러면 아이가 둘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8억이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그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내 아이들의 미래 준비되지 않거나 지원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인생을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드실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나 각오를 내가 자꾸 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은 것들, 내가 꼭 경험한 것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경험할 수 있거나 또 남이 경험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대리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접해보고 준비하는 거. 저는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케이. 자, 저녁에 늘 바쁘다가 일이 줄어서 참 고민스러웠는데 또 이렇게 귀한 라방을 들을 수 있네요. 매주 금요일 저녁 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금요일을 즐겁게 맞이해 주시기 때문에 저도 너무 즐겁고 감사합니다. 우리 기분이 좋은 일상이길님. 바쁘다가 줄었을 때 나를 채우는 시간을 써보세요. 늘 바쁜 것도 사실 괜찮은데 바쁨을 뭘로 바쁘게 보내느냐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나는 이번에 바쁨은 나를 채우는 걸로 또는 내가 성장하는 걸로 바쁨을 한번 채워보겠다고 마음 가지셔서 그런 루틴도 한번 채워보세요. 게스트 기대되나요? 우리 남편 좋아하겠는데요?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근데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반강제로 그냥 초빙해야 되겠다. 자. 자, 우문의 현답을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이금희 리더님, 제주도 화이팅! 자, 그렇죠. 인생의 주인공은 늘 납니다. 그래서 서혜진 리더님 화이팅! 자. 많은 사람을 기억해 주시는 게 대단해요. 전 낯가림도 많고 상대를 기억을 잘 못해서 어렵더라고요. 팁이 있을까요? 관심을 갖는 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느 공간에 갔을 때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기억해 주길 원하는지. 두 번째 만났는데도 여전히 이름도 모르고 나에 대해서 전혀 만남이 있었는데 분명히 그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를 잊어버리거나 나를 기억 못하고 하면 섭섭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잊혀지길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나도 누군가를 기억해줘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나는 곳마다 의식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하고 인연이 닿고 관계가 생겼다고 하면 이 관계 안에서 내가 가져야 될 책임, 그들을 기억하고 관심 가져주고 그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고민할 수 있으려고 하면 그래야지 내 인생에 들어오는 사람이고 나도 그 사람의 인생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관심 갖는 순간 그 사람이 내 인연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자꾸 하셔야 돼요. 내가 관심을 가져야지만이 내가 그 사람과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 아마 기억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름 기억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안면인식장애라고 해서 한 번 봐서 잘 기억 못 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얼굴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가 설마 이것까지 기억할까 싶을 뭐 헤어스타일, 어떤 표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머리에 사진처럼 딱 찍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 인상이나 이미지를 내 머리에 담아두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만났을 때, 헤어스타일 바뀌셨네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기억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들을 좋아해 주시기 때문에 그 좋아하는 거 제가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냥 사람 자체의 그냥 이미지로 그 상황에 머리에 한번 담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전화번호 저장할 때 그냥 그분의 이름만 저장하지 않고 어디서 만났는지, 나이가 몇 살이신지, 또는 어떤 관계로 이어졌는지, 뭐 지역은 어딘지 이렇게 자꾸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걸 자꾸 메모를 같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기억하기 쉽더라고요. 또 이름이 동명이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세인경님 안녕하십니까? 네. 스폰서님은 바삐 움직이시는데 스폰서 쉬시는 시간이 따로 있으실까요? 쉬시는 시간에 저는요, 하루 좀 이렇게 내가 쉬었다가 아예 제껴요. 그냥 어떤 날은 가끔 나태해지고 싶을 때 있잖아요. 막 열심히 달렸어. 막 새벽까지 다니고 막 이랬어. 그럴 때 나한테 보상해주는 심리로 하루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보낼 때도 있어요. 그런 날은 근데 자꾸 눈이 떠지는 습관이 있으니까 자꾸 떠져도 자꾸 누워있어요. 누워있는 상태에서 뒹굴뒹굴 거리면서 조금 불안하면 강의 같은 거 한 번씩 들으면서 뒹굴거리거나, 주변에 이제,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 만나면서 일하고 연결 안 되어 있는 사람 만나면서 약간 허심탄회하게 풀기도 하고, 그리고 남편하고 시간 좀 많이 보내요. 왜냐면 남편이 저랑 노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권모 씨 듣고 계신가요? 그래가지고, 산에 가기도 하고, 같이 골프 치러 가기도, 연습장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공원 돌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같이 시간 보내고, 애들하고도 시간 많이 보내는 편인 거고.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는, 집에 그냥 계속 있으면 계속 애들과 삐대고 있어요. 어떻게 삐대냐면, 계속 저희는 서로 치대요. 가족들이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같이 살 부비고 있는 걸 너무 좋아해요. 살로 연결되어 있는 거. 그래서, 아들 안아줘야죠. 남편 안아줘야죠. 딸 안아줘야죠.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 제 옆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화상 통화하거나 하는 거 많이 하면서 짧은 시간을 만나도 또 짧은 시간을 교감을 해도 조금 더 소통 많이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쉬는 날, 그리고 쉬는 날 어떤 날은 하루를 그렇게 이제 제가 좀 남자 같아서 잘 못 가꾸거든요. 꾸미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어떤 날 하루는 쉬는 날은 날 잡아서 속눈썹도 붙이러 가고 네일 아트도 하고 머리도 하고 그런 날. 하루는 이게 뷰티데이로 싹 보내는 날도 있고 가끔은 피로한 몸을 위해서 이제 마사지를 한번 받으러 가고 제가 야밤에 타이 마사지 받으러 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 이렇게 근육 뭉치는 거 풀어주는 걸 좋아하고요. 뷰티 마사지를 잘 안 하더라고요. 힘들여서 하는 거, 경락 이런 거 좋아해요. 네. 불금행 권현진 TV 감사합니다. 네. 신랑이 식단 조절과 운동으로 체중 감량과 건강 수치도 좋아져서 병원서도 좋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입원을 했어요. 그러니 주위에선 체중을 급격하게 빼서 그런 거 아니냐, 안 먹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제가 안 먹은 게 아니라 했지만 이해를 못 해주더라고요. 참고로 영양제 챙겨 먹고 식단 조절하고 걷기 운동했습니다. 이런 분들 뭐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이렇게 신체적인 변화가 있을 때 그 모습이 생기가 있고 좋아 보이면 사람들이 걱정을 안 하는데 너무 많이 감량을 하면 단기간의 감량치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랬을 때 내가 그동안에 갖고 있던 체형적인 분석 같은 걸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늘 내가 임상이고 내가 표본이 되는 거에 사람들이 걱정을 낮춰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바디 찍은 결과 같은 것들을 공유해 주시면서 훨씬 더 건강해지고 몸이 점수도 우리 인바디 찍으면 신체 점수 같은 것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치적인 걸 갖고 얘기해 준다거나 또는 굶은 게 아니라 내가 건강한 것들 가지고 식단 조절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도 좋고요. 그러니까 입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감량치가 좀 높으면 그런데 내가 과로하거나 무리하면 내 몸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체중 감량을 하고 난 다음에는 몸이 조금 더 그게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무리하게 막 너무 많은 과로나 뭐 운동을 막 하시는 건 권해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몸이 감당치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고 이렇게 얘기할 때 병원에 입원하셨을 만한 계기 있잖아요. 왜 입원하셨을까요? 근데 이게 몸이 어떤 피로감 때문에 하신 거예요? 어떤 질환이 있어서 하신 거예요? 입원하신 이유가 뭘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해서 내가 주변에 어떤 걸 보여주고 싶은지에 따라서 어떤 걸 준비할 수 있는 게 달라지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보면 체중 감량하고 났을 때 막 너무 뺐어, 빼지 마, 그만 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마다 제 수치를 많이 보여주기도 했고 또 이 피부나 이런 것들이 건강해 보이지 않으면 더 걱정 많이 하잖아요. 피곤해 보이거나 하니까. 그래서 제가 오히려 건강 관리 다이어트 할 때는 피부를 더 신경 써서 수분 채우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자, 홍정리님 안녕하십니까? 네, 열정은 전염됩니다. 자, 열정 부스터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김향지 친구 따라 강연 권현TV 김양진님 안녕하세요. 친구 따라 권현지 TV 보러 온 제비입니다. 제비 화이팅! 반갑습니다. 자, 앞으로 자주 뵈러 올게요. 그리고 좋은 말 해주고 좋은 사람 소개해줘서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혜영아 사랑해. 여기 사랑 고백하는 장소네요. 자, 혜영아 사랑한대요. 자, 자, 저도 두 번째 만났을 때 스폰서님이 기원아 사장님 많이 변했어요. 라고 하셔서 너무 깜짝 놀라고 감동했어요. 맞아요. 예, 저도 이렇게 그 식구들을 기억하려고 더 많이 애를 쓰는데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를 멀리하는 건 아닌데 관계십이 필요한 지인인데 연락이 잘 안 되거나 답변이 느리고 할 때 무언가 집중된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이 화제가 본인한테 관심이 있어야 되는 화제.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이제 관심 없는 거에 대해서는 뜨문뜨문 대답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계기가 되는 얘기를 그 사람이 먼저 하게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면 다이어트, 건강적인 거면 건강적인 것을 내가 질문해서 그 사람이 오히려 거꾸로 그걸 대답하거나 또는 그걸 관심도를 보일 때 그 주제를 가져가는 게 맞죠. 내가 관심 있는 걸 자꾸 끌고 가다 보면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건성건성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화제를 그 사람한테 우리가 니즈 파악할 때 하는 것처럼 건강 관리의 필요성을 자꾸 이야기하거나 질문, 너는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 막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평소에 본인이 염려되고 있는 건 없는지 질문하기도 하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일이나 어떤 직업에 대해서 뭐 소득활동을 할 생각은 있는지, 그 사람의 삶에 자꾸 질문하다 보면, 그렇게 하기 위한 화제로 계속 바뀌어요. 그러다 보면 그 화제거리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제안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십이 필요한 지인이라는 얘기는 아주 가깝거나 하는 친구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하고는 톡이나 이런 것보다는 통화가 더 좋고요. 그리고 통화보다는 만남으로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언어라는 게 비언어적인 게 되게 많아요. 말로 하는 거 말고도 표정이나 제스처나 또는 같이 있는 공간 안에 있는 느낌만 가지고도 우리가 그런 기류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단편적으로 내 하는 말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표정 또는 나와 함께 보낸 그 공간의 어떤 분위기, 기분, 상황에 따라서 신뢰라는 게 형성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관계십이 조금 더 신뢰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을 차를 마시거나 밥을 먹거나 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는 온전히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쵸? 자, 강민정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처음 예비 신규 파트너 A에게 유사한 제품 브로셔를 전달해 주었어요. 얼마나 설렜는지 몰라요. 그 친구가 사업 시작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신규 미팅 후에는 어떻게 연락하면 좋은지 권현진 스폰서님의 긍정 조언 나눠주세요. 이런 거예요. 자, 솔직한 게 전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이분이 브로셔 줬을 때 긍정적이게 생각하고 있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강민정 리더님이 갖고 있는 본인의 진심을 표현하세요. 사실 나 오늘 그거 전단지 브로셔 주면서 참 많이 고민했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내가 하는 제안이 너가 오해할까 봐. 그런데 오해하지 않아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또한 나하고 함께 일하는 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줘서 나 너무 고마웠어 라고 그냥 표현하세요. 사업을 네가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나는 오늘 너의 반응에 너의 그 리액션에 그게 감동받은 하루야 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상대방도 본인이 오해하지 않고 또 그렇게 했던 리액션에 조금 더 한 걸음 더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어쨌든 긍정적인 반응이 조금 더 고무되고 조금 더 한 걸음 다가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함께 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성 있잖아요. 나는 너랑 일을 한다고 하면 너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또는 네가 이렇게 할 때 난 이런 걸 도와줄 수 있어 라고 제안하면서 그 사람이 막연하게 고민하거나 막상 시작하려고 했을 때 두려운 마음 갖고 있는 것들을 희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다음 단계까지 조금 더 제안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연락하세요. 그리고 필요한 정보 있으면 자꾸 보내주면서 한 번 들었다고 해서 절대로 그 사람이 기억하지 못해요. 긍정적인 느낌만 가지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궁금하거나 조금 더 알아보고 싶은 내용이 있다고 하면 직접 찾아보기 어려우면 내가 자료를 발췌해서 보내줄 테니까 그런 거 얘기해주면 내가 찾아봐 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조금 더 그 사람이 더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연결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카톡이라든지 동영상 같은 걸로. 폐렴으로 입원하셨구나.
어, 이게 체중하고 상관없이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도 호흡기가 약하거든요. 저는 피로감이 오면 항상 잘 챙겨 먹고 해도 이렇게 목소리라든지 이런 걸로 많이 와요. 그러니까 체중하고 상관없는 호흡기 질환이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유경실 레다님. 아, 정란이던 차 안에서 어디 갔다 오시나 봐요. 운전 조심하세요. 자, 안전운전 최고입니다. 자, 제품을 설명하는데 상대방의 표정은 너 혼자 열심히 말해보렴 이런 표정일 때 말이 이어져 안 나오고 제 표정 또한 감출 수 없게 되는데 그 상황은 어찌해야 좋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설명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상대방이 그래 너 한번 이렇게 자세가 다가와서 관심 있게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뒤로 물러난다는 것 자체는 나 안 듣고 싶어 이렇게 또는 그냥 너 어떻게 하는지 볼게 하고 평가하는 눈빛에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기 어렵거든요. 그럴 때는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 별로 관심 없어? 아니면 듣기 불편해? 그럼 나 안 할게. 이렇게 그냥 편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면 내가 너한테 도움 될 것 같아서 얘기해 주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거나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내가 페이스를 조금 이렇게 솔직하게 끌고 나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눈치 보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갑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좋은 걸 주려고 해도 오히려 내가 좋은 걸 주면서도 이렇게 읊조리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불편하면 안 들어도 돼 라고 얘기하고 나는 이게 너무 도움될 것 같았는데 아니면 아니면 괜찮아 라고 쿨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다음을 기약할 수 있도록 서로 불쾌하거나 불편하면 다음에 이게 미묘하게 감정이 쌓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상황에서 너 듣기 싫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음에 얘기할게요. 필요할 때 얘기해. 그럼 내가 얘기해줄게. 얘기하면서 쿨하게 넘기는 거 그게 훨씬 더 현명해요. 이렇게 하면 우리 경진 리더님도 불편하잖아 마음이. 그쵸? 경진 리더님 표정도 그 사람이 다 읽고 있어요. 그러면 서로 필요하지 않은 걸 주고받으면서 필요하지 않은 감정 싸움 하게 됩니다. 네. 자, 가을 분위기 물씬 풍기는 거리 걸으면서 권현진 TV 듣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도 가을 되게 많이 느껴 되게 좋았는데, 네. 라디오 듣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좀 쉬어가지고 라디오처럼 이렇게 달콤하진 않을 텐데, 그래 너무 감사해요. 네.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실 때, 우리, 매주마다 오시는 우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번 주에는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저한테 코칭 받으셔도 돼요. 그러면 그래도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날 때 우리 미팅을 하면 한 번에 일회적으로 모든 게 완결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을 다음에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어떤 말을 화두로 꺼내야 되는지 내가 이번 미팅에서 뭘 실수한 건지에 대한 도무지 이해가 안 되거나 모르는 게 있으면 상황을 여기다가 오픈해 보시는 거. 그러면 제가 그거는요 이렇게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제가 어림잡아서 제 경험 안에서 조금 노하우를 드릴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솔직하고 쿨하게. 홍채해독이라고 아실까요, 스포너님? 자, 우리 그 홍채라고 하는 게 뭐냐면 눈 안에 있는 그 형태를 통해서 장기의 상태를 이게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래서 홍채를 따로 공부하시기도 하는데 그게 홍채를 보면서 파악하는 게 잘 맞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거죠. 진단을 하는 거는 기기적인 진단이든 뭐 아니면 내가 직접 보는 거든 어떤 기술 진단할 수 있지만 몸을 바꾸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어떤 상품이나 성분이 들어가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홍채는 바꾸는 게 아니라 진단하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200만 원 갖고 해독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 홍채를 보고 진단한 걸 가지고 그 사람의 장기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제품이 들어간다는 거죠. 어떤 걸로 200만 원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해독을 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필요 제품으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에 대한 인지를 시켜주는 방법은 뭘로 할 건지 그냥 내가 어떤 기술적인 거 갖고 보고 진단해서 해줄지 아니면 내 지식적인 상식 안에서 그 사람이 인지할 수 있게 하든지 어쨌든 인지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처방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겼을 때 그때 무언가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채 해독이라는 것 자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홍채를 보고 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독이라는 그런 우리가 똑같이 클린, 해독, 디톡스, 리셋 되게 많은 용어로 얘기하는 이런 형식의 이런 것들로 장기를 바로잡거나 몸에 좋은 걸 넣어주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듣기만 해도 앉아서 다 보시는 분. 이렇게, 남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해요. 제가, 이렇게 뭐라고 하죠? 뭐, 받은 사람처럼. 근데 이게 재미있게도 통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상황적인 케이스를 많이 만나다 보면, 어떤 사람들에 대한 상황적인 거에 대한 답이 좀 나오더라고요.
일하고 들어와서 지치고 고단했는데 제 목소리 들으니까 피곤이 달아나는 진짜요? 너무 감사한데요. 자, 오늘 너무 고생하셨어요. 오늘도 애썼다 토닥토닥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피곤하셨군요. 네. 자, 우리 지난 9월 유산화 다이어트 챌린지 그룹전 1등과 3인 팀전 1등도 우리 모든이었고, 이번 10월에도 건강 다이어트 5인 안에 저희 신아름다님이 올라가셨어요. 5위도 저희 팀이고, 이분들을 어떻게 후원해드리면 좋을까요? 와, 저는요, 우리 최정아 리더님 진짜 기립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이게 있어요. 좋은 상품과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그것들을 효과적이게 완성시킬 수 있는 거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는 코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을 전달하면 건강 코치가 되는 거고 다이어트를 전달하면 다이어트 코치가 되는 건데 그런 분들이 효과 볼 수 있게끔 끝까지 장기적으로 케어하거나 후원하셨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특히나 다이어트는 장기전인데도 불구하고 완성도 있게 잘 해내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경험이 이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되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한테는 이 제품에 대한 신뢰만큼은 무조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을 표본화시키세요. 데이터가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게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어떤 분은 똑같은 다이어트 코치를 하고 싶거나 다이어트 전달하고 싶어도 경험이 없거나 또는 제품의 만족도나 신뢰가 없어 못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날씬하신 분들이 살찌워서 이 다이어트 제품을 팔 수 없잖아요. 근데 이미 그런 걸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본인의 데이터를 오픈하라고 얘기하세요. 본인의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협업하자고 제안해보세요. 자, 본인은 표본이 돼서 주변에게 좋은 정보 가치가 되는 거고 그 전문적인 그 코치는 본인이 안 하시고 우리 최정아 리더님 같은 분이 할 수 있다고 해서 각자가 잘하는 분야에서 협업하게끔 일을 한번 같이 풀어보자고 제안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는 뺐지만 내가 이런 걸 코치할 수 있는 능력까지는 안 돼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코치들의 말을 믿는 것보다 경험한 사람을 말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 경험치만 주변에 공유하고 그분들이 관심 가지거나 시작하겠다고 하면 코치는 내가 할게 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강점 가지고 비즈니스를 풀어보시는 거예요. 배터리가 별로 없네요. 노트북이. 자, 그리고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등수에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 최정아 리더님은 이 일이 내가 가진 전문성을 브랜딩하고 마케팅해야 되는 일이기도 해요. 좋은데 표현하지 않으면 최정아 리더님이 얼마나 훌륭한 코치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다이어트는 많은 분들이 의지박약이라서 포기합니다. 좋은 상품을 만나도. 그래서 최정아 리더님 도 마찬가지 본인이 얼마나 훌륭한 코치인지를 표현해 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SNS라든지 주변에 최정아 리더님이 코칭했던 그런 데이터들을 얼굴 가리고라도 데이터적인 입상 내역이라도 올리셔서 정말 본인의 훌륭한 다이어트 어떤 코칭 능력을 표현하세요. 그리고 이런 분들한테도 우리 팀에 들어오면 훨씬 더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데이터로 써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욕심이 나서 너무 자꾸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니게 되는데 좀 줄이며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여러 사람을 만나는 확률 높이는 게 좋을까요?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다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는 또는 어떤 달은 사람들을 관계를 확장하는 데 쓰시고 관계가 확장된 된 관계 중에서 조금 더 집중하고 조금 관심 가고 더 가까이 지내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 위주로 조금 깊이 있게 만나세요. 꾸준히 2개월, 3개월 이상 꾸준히 만나시는 걸 전 권해드려요. 저는 관계가 어느 정도 신뢰가 생기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라는 게 절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너무 다 나눠 쓰게 되면 관계가 얕잖아요. 저 얕은 관계에서는 신뢰가 잘 안 생긴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깊이 있는 인연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내 인연에 내 인생에 들어와도 괜찮은 사람들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을 선별하셔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만나시는 거 그게 더 좋습니다. 박영신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 가까운 파트너 중에서 부모님 모두 유사 제품을 드시고 건강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던 중 최근 병원 검진 결과 그전에는 없었던 위염과 궤양 증세가 있다고 합니다. 제품 드신 지는 6개월 이상 되셨는데 어떻게 안내해야 할까요? 연세 드신 분들은 위가 좀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알로엔즈나 이런 위 진정 제품을 꼭 같이 드시는 걸 권해드리고 또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는 약을 계속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산화 제품이 아니어도 약제들 때문에 위나 장이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꼭 식사 중간에 드신다거나 그렇게 해서 조금 방법적인 가이드를 달리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드셨을 때 본인들이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약재들과 같이 드신다거나 또는 많은 양을 먹게 되면 느낌상 내가 이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생각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꼭 이것 때문이 아니라 약재들을 많이 먹거나 후에 바로 먹지 않거나 방법적인 문제 때문에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안내를 한번 바꿔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늘 빈속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서 영양제 드실 수 있도록, 그리고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면 조금 줄여가시면서 드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약이 부담스러우시면 연세 드신 분들은 뉴트리미를 간식처럼 꾸준히 드시게 하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권스포너님처럼 막힘없이 소비자 지인분들에게 설명하고 질문하면 답변을 하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권스포님 유튜브들 영상을 보면 막힘없이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이어가시는 모습, 신뢰감을 주시는 모습 배우고 싶어요. 이거 다 저 10년 해석 구력 생긴 거 우리 김영수 리더님 할 수 있어요. 자, 김영수 리더님은 오늘부터 경험하는 것들이 건수가, 만나는 사람의 숫자가 적어도 100명 정도 한번 만나보세요. 그럼 통계가 나와요. 그리고 이게 저는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못했던 게 있으면 바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복귀해보는 거. 하루 일상을 복귀해보거나 만남을 복귀해보면서 또는 한 1년이나 한 달을 복귀해보면서 내가 내 단점과 문제를 진단해서 개선하는 걸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미팅해보고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 다음 미팅에는 똑같은 실수를 안 하려고 애를 쓰고요. 그렇게 하면서 미팅할 땐 잘 모르는데 아쉬운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음 미팅할 때 제 미팅했던 모습을 파노라마처럼 다시 연상시켜 보면서 이때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다음 미팅에는 조금 개선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늘 제가 그분의 입장이 되었을 때 어땠을지를 생각해요. 그랬을 때 저도 아뿔싸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제 욕심이 많이 들어갔다거나 너무 급하게 또는 막 이렇게 해서 아쉬울 때는 완급 조절도 해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둘씩 체득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과 모임을 하려고 해요. 모임하는 친구 중에 한 명만 제품을 먹고 있는데요. 둘이 작전을 짜서 다른 친구들도 제품이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유산화 일하는 건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품 체험한 친구랑 어떻게 작전을 짜는 게 좋을까 팁 알려주세요. 이거요. 친구들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친한 친구들 같은 경우 그냥 오픈하세요. 너 내가 유산화 시작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유산화 먹으면 안 된다. 너 내가 영양제 일하는데 나한테 이렇게 나 지금 신장 개업한 거니까 이렇게 이거를 자꾸 뒤에서 얘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작전 짜도요 냄새 나요. 왜냐면 어쨌든 간에 누가 하면 누가 쿵짝쿵짝 하다 보면 이게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 모임상에 주 화제가 그게 아닌데 자꾸 그걸로 끌고 가려고 하면 모임의 성격이나 분위기가 뭔가 오묘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전달하려고 메시지가 내가 하는 유산화를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고 하면 야, 너네들은 왜 유산화 하는데 나 유산화 하는데 유산화 하나 물어보지도 않고 먹지도 않냐 이렇게 뚝 던져보거나 저기 누구누구는 먹잖아, 자 너가 먹는 체험을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아예 오픈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빨리 그 화제 안에서 충분히 주고받을 정보 있으면 주고받고 빨리 모임에 충실하는 거. 이게 모임을 할 때는 사람들이 유산화 얘기 들으려고 만나는 거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작전 짜서 자꾸 뭔가 끌어내려고 하다가 기분 나빠서 다음에 모임 안 나오고 싶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임은 모임에 충실하되 한 번쯤 이 얘기를 건네보고 싶다, 작전 짜보고 싶다 그러면 그냥 친구들이니까 이렇게 딱 오픈해서 우스갯소리를 딱 얘기하고 필요하면 나한테 한 번쯤은 상담받아라, 내 전문성을 내가 보여주리라, 이런 느낌으로 재미있게 위트있게 한번 리드해 보시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지인이 유산화 제품을 섭취한 지 2달쯤 후 건강검진에서 간수치가 높게 나와 병원 갔더니 천연영양제는 간수치를 높일 수 있다고 먹지 말라고 했다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이게 간이라고 하는 기관이 해독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모든 성분들이 들어오면 간을 통해서 이렇게 배출이 되잖아요. 해독이 돼서 근데 이게 섭취를 안 하셨던 분들이 섭취를 하면 일시적으로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장기적으로 섭취를 하시는 분들은 간도 그런 기능적인 것들이 몸에 내가 좋은 것들이 들어오면서 그것들을 해야 될 어떤 스스로가 어떤 힘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초창기에는 높아질 수 있는데 오히려 뒤로 갈수록 그 수치 관리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말 그대로 천연 영양제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면 추출물 형태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그것들이 고유에 갖고 있는 성분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높일 수가 있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아니면 조금 조절해서 어느 정도끔 조절해서 완급해서 드시라고 하고,
적응될 때까지는 그렇게 해보시라고 좀 코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수치적인 것들이 일시적으로 나온 거에 되게 불안하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하면 오히려 간 수치, 저희 남편도 간에 대한 것들이 저희 아버님 삼형제가 간암으로 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간에 되게 예민한데 저희 남편도 간 수치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전 제품을 먹고 있고 오히려 저보다 더 많은 제품을 섭취하고 있어. 그렇다고 해서 건강검진을 했을 때는 유일하게 본인만 다 정상으로 나온다고 했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직장생활 할 때. 자, 공황장애가 심각하신 남성분이세요. 어떻게 도움드리면 좋을까요? 공황장애라고 하는 게 정서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요. 심신 안정을 위해서는 미네랄 섭취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디톡스를 하면서 미네랄을 메가로 드실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고요.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퓨어레스트라든지 아니면 그런 릴렉스 할 수 있는 제품들을 많이 섭취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면 좋습니다. 미네랄류 추가 섭취해 주시고요. 보름님과 비슷한데 유방암 수술 환자인데 리셋 후 간 수치가 높아질 수 있나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수술 이후에 유방암 환자분이 다른 약도 같이 드시고 있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이게 뭔가가 한꺼번에 많이 이렇게 들어오면 일시적으로 간이 감당해야 될 기능적인 게 풀 맥시멈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제를 많이 드시고 있는 건 혹시 없는지 그렇게 완급해서 서서히 양을 늘려가거나 몸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코칭 부탁드릴게요. 유튜브 강의 하실 때 대본을 만들어서 외워서 하시나요? 아니면 대본 없이 하시나요? 술술 나오시는 거 보고 배우고 싶습니다. 영상을 제대로 찍어보고 싶은데 대본 외우는 게 안 돼서. 저는요, 단 한 번도, 고백합니다. 단 한 번도 미리 영상을 어떤 컨셉을 잡거나 준비해서 영상을 찍은 적이 없습니다. 대본은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저는 다 생이에요. 생 라이브. 우리 같이 PD 해주시는 우리 파트너 사장님이 이제 아시는데, 우리 같이 지금 오늘 도와주고 계신 우리 한상희 리더님이 아시는데, 그냥 한상희 리더님, 오늘 이런 거 하면 어떨까요? 제안해주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원탑이에요. 한 번에 그냥 풀로 찍어서 저희는 짜집기나 편집도 없습니다. 그냥 풀타임으로 뭐 9분, 10분, 15분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상을 외우면 전 버벅거릴걸요? 그냥 생이에요, 생짜. 미안해요. 좀 날티나도 저희는 이게요, 뭐, 말 그대로 책으로 한 거 아니고 제 경험으로 하는 거라서 그냥 누가 질문하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라이브로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아요. 저는 그냥 합니다. 네. 저보고 저 오히려 PPT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저 버벅거리고 전혀 못해요. 그냥 삶에서 경험한 거에서 하시는 게 좋으니까 경실러님답게 그냥 내추럴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폰서님 남편이고 싶다요. 그럼 남자로 태어났어야지. 우리 김한나 리더님. 김한나님. 네. 자, 남편만큼 사랑합니다. 네. 자, 최코치님 만나면 안 빠지는 살이 있을 수 없죠. 역시 인정하는 우리 최코친 최정아 리더님은 그 빨간 모자라는 소문이 있어요. 해병대 빨간 모자처럼 다이어트 하면 저 조직에 들어가면 정말 네. 무조건 뺀다고. 네. 자, 저 진심이 느껴지나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생이에요, 생. 그래서 사실 다 찍어 올리고 나서 민망하거나 부끄러운 것도 되게 많고요. 저렴이 용어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퀄리티가 말 그대로 뭐 고급지거나 이러진 않을 수 있어요. 저는 그냥 저답게 하는 걸로, 이게 처음에 그 권현TV 그 컨셉을 약간 좀 이렇게 아나운서처럼 하려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이게 저도 보기에도 낯설고 막 딱딱하게 굳어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그래서 저는 컨텐츠보다 이런 생 라이브가 더 편해요.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이게 더 좋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삶이 컨텐츠라는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려고 해도 그게 언제 얼만큼 해야 잘하는지 척도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기준이라는 것 자체도 다 너무 주관적인 거라서 남한테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냥 유경실 리더님을 보여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네트워크 하면서 생초짜가 느끼는 고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컨텐츠 만드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본인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담아가면서 내 역사와 기록을 만드시는 것도 강추드리고 싶어요. 자... 맞아. 그냥 말하는 게 자연스럽죠. 그냥. 우리 삶은 라이브니까. 그쵸?
자, 그렇게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렇게 저처럼 어느 정도 결과가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경험하고 감당해 나가고 있는 분들의 그런 스토리가 저는 훨씬 더 공감을 가고 또 감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현장에서 터지고 까이고 막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 그 터지고 까인 얘기를 그냥 공유해 주세요. 그러면 상대적인 위로감을 느껴요. 나도 까였는데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너무 잘하는 사람들 하는 얘기 들으면 식상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와닿지도 않고 이런 거 있죠. 막 이제 막 시작하시는 사람이 골드의 스토리가 와닿겠어요. 저 위에 스타 다이아몬드 스토리가 와닿겠어요. 아직 내가 갈 길이 너무 먼 그곳을 바라보고 내가 공감 안 되느니 그냥 내 눈앞에 있는 하나의 단계 있는 분들의 스토리가 훨씬 더 나도 그런데 나도 그럼 할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라이브인데도 슬슬 제가 나오는 건 맞아요. 제가 겪었다니까요. 여러분 겪으세요. 겪으면 여러분 멋있어질 거예요. 네. 자, 경험에서 나오는 현답들이라고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제가 경험한 것들이 정답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더 이렇게 리뉴얼해서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대장암 말기 환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될까요? 된다면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요?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배변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늘 소화기 계통 제품들 많이 권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력이 딸려요. 그래서 말기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고통이나 통증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단백질 제품 같은 거 보충해 주시면서 힘날 수 있도록 힘이 나야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몸에 그런 에너지 충전될 수 있도록 제품 컨설팅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도 에너지 충전 됐을까요? 보름님 충전됐다고 하면 따봉. 자, 리셋 1단계 하는 중이고요. 백신 접종을 해야 하는 고2 학생인데 괜찮을까요? 엄마가 걱정을 많이 하니 왠지 걱정이 되네요. 많이 염려하면 잠시 멈추고 다시 하라고. 저는 너무 염려하면 이 걱정과 스트레스도 사실은 몸에 데미지가 옵니다. 그러니까 염려되지 문제가 될 거. 사실 백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젊은 아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건강한 사람들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염려될 거는 잠깐 멈췄다가 우리 급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백신 맞을 때 걱정했거든요.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되셨네요. 자. 생 라이브. 자, 오늘 또 금요일 날 이렇게 생 라이브로 1시간 풀로 달렸는데요.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이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를 만큼 빠르게 지나갔어요. 오늘도 이게 같이 하고 있어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저도 힘나서 금요일을 알차게 이렇게 1시간 혼자서 떠들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날 때도 더 알찬 내용과 질문 가지고 만나고요. 위로와 또 인정과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라이브 방송을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좋은 공부가 되셨다고 하니까 저도 좋네요. 자, 친근감이 있어서 좋은가요? 저 완전 허당끼 있잖아요. 자, 여러분. 운동하시는구나, 우리. 리더님, 화이팅. 자, 우리 김재느님, 자, 화이팅. 자, 김영수 리더님. 저도 즐거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좋은 주말 되시고요. 주말은 또 쉴 때는 확실하게 쉬시면서 채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족들과도 많은 것 채우시길 바랄게요. 가족이 우리한테도 엔돌핀이고 에너지원이잖아요. 그쵸? 그렇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좋은 밤 되시고요. 안녕. 자, 감사합니다. 자, 오늘 불금 마무리 잘 하시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요즘에 늦게까지 뭐 다 되더라고요. 네, 그런 시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아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연아 리더님, 우리 이금희 리더님, 제이콥 최님 감사합니다. 해시루스님 감사합니다. 권혜연 리더님, 권혜연 리더님 화이팅! 권혜연 리더님도 지금 승급 진행 중이시라 했는데 화이팅, 끝까지 화이팅! 자, 최혜범 리더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보람 리더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동의해주셔서 이선 리더님, 자, 모두 감사합니다. 굿나잇. 자, 종료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There was a man who felt fire in his soul, and through one man's vision we feel the difference deep in our bones. And we want everyone to know we are USANA. We're changing the world. We live life and love it. Haven't you heard? We dream of a place for all human race to be healthy and happy for life. The future's upon us. We are USANA. Year after year we grew, going forth with the power of two. Now it's changing lives, one person at a time, and it's waiting for you. And there's nothing we can't do. We are USANA. We're changing the world. We live life and love it. Haven't you heard? We dream of a place for all human race to be healthy and happy for life. The future's upon